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6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763일차입니다. 오늘도 역행자 225페이지. 네, 볼게요. 어떤가부터 볼게요. 네. 어떤가? 우리가 늘 잘못된 판단을 할 때와 비슷하다. 형들이 이런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베팅을 할 때 나는 전체 패를 보며 확률만 계산했다. 예를 들어 승률이 55% 정도라면 그냥 베팅을 한다. 확률상 당연히 상대가 이길 때도 많다. 만약 지더라도 나는 동요하지 않는다. 난 잘 베팅했어. 라고 생각한다. 이기더라도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냉정하게 베팅한 것을 칭찬하면서 마인드를 다잡을 뿐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카지노가 겨우 0.1% 앞서는 승률로 큰 돈을 벌듯이 나 역시 작은 차이지만 조금씩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 카지노가 겨우 0.1% 승률이구나. 카지노. 카지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남자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 별로 즐기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카지노는 흥미는 별로 없어요. 이런 쪽으로. 근데 뭐 저희 집에 계신 분도 이쪽에 되게 있잖아요. 카지노 있는 데만 가면은 막 호텔에 있잖아요. 그걸로만 눈이 돌아가요. 되게 좋아하시고, 또 저기 헬리오시티에 사시는 이모숙님도 좋아하시잖아요. 여자분인데도 좋아하세요. 거기 가서 계시는 거 좋아하세요. 0.1% 승률이랍니다. 어쨌든 확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감정은 개입시키지 말고 확률을 가지고 해라. 많이 만나고 많이 입소문 내고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확률 게임이라는 거. 네. 그래서 감정을 배제하고 확률에 베팅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55% 조금만 5%만 더 확률이 더 있어도 베팅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험을 또 쌓으셨던 것 같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다. 남들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의사 결정력이 높으면 인생에서 내려야 할 수백 번의 의사 결정에서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의사 결정을 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벌어지게 된다. 단 5%만이라도 남들보다 좋은 결정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인생은 끝없는 반복 게임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마다 분노, 소망, 자존심, 본능에 방해를 받는다. 인간은 사실상 동물에 가깝다. 감정적으로 200 이하에 있을 땐 동물하고 더 가까워요. 동물적인 그 감정을 쓰는 거죠. 매우 감정적이다. 인간이 미래를 계산하는 뇌를 갖게 된 지는 얼마 안 된다. 특히 급박한 위기 상황일 때 원시의 유전자는 감정적인 행동을 부추긴다. 예를 들어 주식장이 폭락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이성의 뇌는 이때만 버티면 돼, 기다려 하고 말한다. 하지만 그보다 강하게 파충류의 뇌가 명령을 내린다. 야, 지금 팔지 않으면 인생 망쳐. 빨리 팔아. 그리고 결과는 늘 우리가 겪는 대로다. 주식창을 보지 않고 신경을 끄는 게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기어이 손절매를 한 후에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인생도 이성적으로 결정해야 결국 승리한다. 내가 앞에서 자식이란다. 건너뛰었어요. 자의식을 해체하고, 자의식을 해체하는 거야. 내가 나를 믿고 있는 나를 해체하고 뇌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유전자는, 우리는 유전자는 손실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세팅돼 있다. 손실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손실에. 내가 요구하면 이만큼 오겠지? 이만큼 와야 되는데, 이만큼 하는 것도 뭐야? 내가 요만큼 하는 거는 이만큼 받을 거라는 계산을 하는데, 요만큼하고 이만큼이 안 오면 계속 있죠.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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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서 떼쓰고 있다라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면 안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올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크루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클로지, 그죠? 자신을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인간의 뇌로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를 억눌러야 한다. 인생이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확률 게임의 예시는 수없이 들 수 있다.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 인생에서는. 그쵸? 그래서 확률 게임의 예시는 수없이 들 수 있는데, 자꾸 손실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내가 무의식에는 손실이 갈까봐. 그쵸? 무의식엔 손실이 갈까봐 현재의식에서는 이거를 하면 요만큼 하면 이만큼 되겠지 하면서 해요. 근데 내면에서 무의식에서는 손실이 갈까봐라는 게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손실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식에서 내가 원하는 거와 무의식에서 내가 원하고 세팅돼서 믿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무의식에서 있는 것이 올라와요. 무의식에서 있는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무의식, 무의식에 내가 어떤 걸 믿고 있는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확률 게임 예시 첫 번째, 예, 또 예시를 또 몇 가지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쵸? 예,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들어주셨어요. 할게요. 첫 번째, 나는 자퇴하기 전까지 2년간 22 전략으로 책 읽기와 글쓰기만 했다. 이 행위가 토익 공부보다 취업 공부와 학과 공부보다 기대값이 높다고 생각했다. 모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행위가 뇌를 복리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물론 항상 주변 사람들이 왜 토익 공부 안 하고 책만 읽느냐고 물을 때마다 불안했다. 하지만 나는 확률에 베팅하기로 했고 결국 책을 읽기 시작한 지 4년 4년 만인 25살 때. 대단해요. 24년 만인, 21살 때부터 25살 때가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자청님 진짜 존경스러워요. 젊은 친구인데. 와, 이렇게 읽었다니. 책을. 그래서 25세 때 친구와 함께 월 3천만 원씩 벌어들일 수 있었다. 확률 게임을 통해 본능을 역행한 결과다. 대단한 친구 같아요. 그죠? 한번 여기서 따라 해볼 것들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2시간씩 책을 읽고 20분씩 또 2년간, 2년간 책을 읽고 2시간씩 글을 썼대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확률 게임 예시 두 번째.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 걱정이 많았다. 악플러들의 조작된 정보에 의해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어쩌지? 나는 직원들을 평생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저격으로 인해 무너지면 어쩌지?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유튜브를 시작하면 손실보다 이득이 훨씬 컸다. 내 계산대로 유튜브 덕분에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모두 만날 수 있었고, 한 차원 높은 리그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작은 기업에 수많은 인재가 몰리는 이익을 얻었다. 본능적 두려움이 유전자의 오작동임을 이해하고 확률 게임에 베팅한 결과다. 그러니까 시작 전에 유튜브에서 나쁜 소문이 돼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근심이 또 한편으로는 있는데도 그래도 손실이 클 거야 하면서 베팅한 거죠. 그런데 또 그게 맞았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또 확률 게임 세 번째. 나는 얼마 전 2주간 터키 여행을 다녀왔다. 현재 책임지는 직원이 100여 명이 이르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게 사실이다. 혼자 논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대표가 일 안 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지만 이런 고민은 인간의 평판 예민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은
100여 명 내외의 집단 사회로 진화했기 때문에 내부의 평판이 극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면 자살 충동이 돌고 악플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나는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내가 더 발전해 오면 된다. 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고 생각했고, 결국 평판 하락보다 발전의 기대값이 더 높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훌쩍 터키로 떠났다.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하면 더 된다. 심리적으로 왕따 당하면서 자살 충동까지도 받고 악플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뭔가 더 기막힌 아이디어를 낸다고 생각을 할 때는 훨씬 발전의 기대값이 더 크다고 보니까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근데 참 이성적으로 손실이 크냐 안 크냐도 따져보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감정적일 때는 손실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감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사업가예요. 엄청난 사업가라는 거죠. 그래서 존경스러워요. 이분 자청님 젊은 친구인데도. 또 볼게요. 확률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행자 7단계 모델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인의 불편한 감정이 자의식 때문은 아닌지, 자의식, 내가 최고야, 내가 맞아, 라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자의식 때문은 아닌지, 자신의 현재 마음이 유전자의 오작동 또는 갇혀버린 정체성 때문은 아닌지 고찰해 봐야 한다. 그리고 승률이 높다고 생각되면 베팅을 하고 결과값에 초연해져야 한다. 만약 베팅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칭찬하라. 실패했어도 칭찬해라. 그죠? 실패했어도 나를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칭찬해주기 바라기보다는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요때 요거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해서 이제 초연해지면서 나한테 칭찬을 하는 거죠. 당신이 무엇을 선택했다면. 근데 우리는 칭찬하기보다는 뭐예요? 자해를 하죠. 자책을 해요. 자책. 칭찬보다는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을 걸, 잘못해서 그렇지 않았나라고 자책을 하는 거, 칭찬을 하고 당신이 무엇을 선택했다면 확률적으로 지는 것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 무엇을 선택했다면 확률적으로 지는 것에 대해서 연연해야 할 거 없고 무조건 선택했다면 선택을 했어. 그럼 뭐야? 잘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선택한 것이다. 게임을 이어가며 본성을 역행하는데 집중하라. 본성을 역행하는데 집중해라. 두려움도 그냥 뛰어버려라.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확률 게임을 진행한다면 아래와 같은 질문을 기억하라. 확률 게임을 진행한다면 아래와 같이 질문해라. 어떻게? 최근에 했던 의사결정이 확률 게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손실 회피 편향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손실 회피 편향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한번 나에게 질문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또 당신의 인생에서 성공적이었던 확률 게임으로선 어떤 것이 있었나? 세네 줄 정도 적어보자. 인생에서 성공적으로 확률 게임을 했었던 적, 그렇죠? 확률 게임을 했었던 적, 한 세네 줄. 그래서 성공적이었던 게 어떤 거였는지를 나를 한번 잘했던 것도 한번 각성해보자. 잘했던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각성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229페이지에 타이탄의 도구, 유전자에 각인된 장인 정신을 역행해라. 유전자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3살 이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한 경험을 하고 사건의 경험을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내가 나를 자해하는 나는 버려졌어. 나는 이거밖에 못해. 뭐 이렇게 한정 짓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또 유전자라고 신념에 의해서 각인된 거죠.
그 유전자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청님의 의식 공부 들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10억, 100억씩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쵸? 근데 각인된 거, 유전자에 각인된 거, 내가 어릴 때 근원에 신념에 의해서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신념. 거기에 각인된 게 그냥 그 장인 정신을 역행해라. 신념을 뒤집어 버려라. 유전자,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랐을 때 엄마 아빠가 했던 것을 뒤집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챕터 1에서 말했듯이 나는 어디 하나 잘난 구석이 없이 열등했다. 그럼에도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비결이 될까? 뭘까? 그쵸? 비결이 뭘까? 그게 가능할까? 그쵸? 그건 바로 일에 대한 인간의 본성을 역행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 제대로 배운 일 하나를 죽을 때까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래 제대로 배운 일 하나, 제대로 배운 일 하나를 죽을 때까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대요. 과거의 대장장이는 사는 내내 그 일만 했고, 농사꾼도 이미 한번 체득한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한 번 하면 계속하는 거예요. 그쵸? 네,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 엄마가 그러니까 미용을 하셨어요. 미용을 하셨는데 그 보고 자랐던 거에 대한 그 유전적인 믿음, 습관, 그러니까 유전적인 습관이죠. 그걸 진짜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직 거기서 마음을 관통해서 벗어나지 않은 이상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관통할 때까지 관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밖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드디어 틱톡에서 만나신 우리 윤상희님, 예, 어제 등록했어요. 오늘 토요일 수업부터 들으시겠다고 등록했어요. 너무 잘하셨죠? 고민하시다가 어제 통화하고 또 이제 결정을 내려서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어쨌든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재맥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릴 때 근데 부모님이 뭐 미용을 했어. 그랬더니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공부를 하러 왔었어요. 그 엄마도 그렇고 예전에 잠시 공부를 하다 가셨는데 그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이제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미용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미용 준비. 미용도 뭐 잘해서 하면 좋죠. 근데 이제 어쨌든 부모님이 했던 거에 다른 세상을 보지 않고 그대로 부모님을 따라 하더라라는 거죠. 그대로 따라해요. 대부분 굉장히 많이 따라하죠. 극히 다른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대부분 따라해요. 따라하는 거. 그래서 이, 농사꾼도 이미 한번 체득한 지식으로 평생 살아갔다. 그래서 평생 살아갔다. 그걸로 충분했다. 하지만 현대는 하나의 일만 하라는 뇌의 명령이 역행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뭐라고요? 현대에는 하나의 일만 하라는 뇌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한 가지만, 농사일, 뭐 하나지만 했더라는 거를. 근데 현대는 이걸 역행해야 된다. 선사시대부터 파충류, 완전히 오래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파충류부터 조상이 파충류 쥐잖아요. 거기서부터 변화되어 온 거예요. 변화된 거. 그 속에서 있었던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역행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역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바뀔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는지를 한번 계속 끊임없이 바뀔 수 있는 거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일 대신에 세 개에서 네 개의 얕은 기술들을 습득해야 한다. 지금은 얕은 기술들을 습득해야 된다. 나는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을 읽으면서 그 비결을 알아냈다. 그러니까 굉장히 책도 많이 소개를 해주시죠.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 어쨌든, 대단한 친구예요. 네. 스콧 애덤스는 수없이 실패를 거듭해도 본 사람이었다. 더 시스템 읽고 싶네요.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 예, 거듭해온 사람이었다. 그러다
만화 딜버트로 메가 히트를 치게 된다. 세계 2천여 개의 신문에서 연재될 정도였다.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을까? 그림 실력이 좋아서? 딜버트로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그림 실력이 필요한 만화가 아니다. 그냥 직장인을 풍자한 신문 만화다. 그러면 운이었을까? 아니다. 만화를 보면 알겠지만 직장인이라면 낄낄거릴 수밖에 없도록 현실을 아주 잘 잡아낸다. 그게 핵심이다. 애덤스는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에 평생 뼈를 묻었던 사람도 아니다. 그가 가진 능력을 고작 B 정도에 해당하는 레벨이었다. 그것들이 합쳐지면서 그는 직장 만화의 신으로 거듭난다. 더 시스템의 원서 제목은 대부분의 일에서 실패하고도 큰 성공을 이루는 법이다. 적당한 그림 실력 플러스 단련된 유머, 단련된 유머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플러스 직장 및 사업 경험은 0.01%의 특별한 존재다. 0.01. 야, 그림 그리는 실력. 빠찡코 가서 앉아 있어도 0.01인데 이렇게 되는 것도 0.01인가요? 빠찡코 앉아 있는 게 더 빠른가? 네. 여기에 바로 인생 공략의 비밀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 상위 1%가 된다는 건 타고난 재능의 노력이 합쳐져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상위 20% 정도, B급 정도의 실력은 누구나 노력만 하면 얻을 수 있다. B는 노력만 해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 안에 든다는 거는. 좀 노력만 해도. 완전 0.01% 말고요. 이 B 정도의 무기를 몇 가지 수집하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된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 우리는 공부로 0.1%에 들 수 없다. 운동이나 예술로 0.2%가 될 수도 없다. 그것은 천재들의 영역이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타이탄의 도구들을 모으면 상위 20%의 실력 몇 가지를 합쳐서 0.1%를 이길 수 있는 괴물이 된다. 내 경우를 볼까? 나는 전문 작가만큼 글을 잘 쓰진 못한다. 대기업 회장님들처럼 사업을 잘하지도 않는다. 100만 구독자 유튜버들처럼 유튜브 운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얼굴도 예전에 비해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엄청 잘생긴 건 아니다. 몸도 적당히 좋은 정도지 헬스 트레이너나 모델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조건임에도 별로 좋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영상으로 자기계발 유튜브에서 16만 구독자를 찍었다. 세상에는 나보다 사업을 잘하고 돈 많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 애매한 능력을 골고루 갖춘 채 자기계발 및 비즈니스 유튜브를 했던 사람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뭔가 잘해야 되고 완벽해서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적당한 상태에서 핵심 파악해서 한 거예요. 핵심 파악하는데 굉장히 이 책 사봐야 되겠어요. 더 시스템. 지금도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쿠팡이는 찾아봐야 되겠네요. 있으려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8분이에요. 오늘도 비가 오고요. 안개가 구름이 좀 꼈다가 안개가 이만 반이나 내려왔어요. 엄청나게. 그러다가 밑에까지 안개가 다 쌓여 있으면 완전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높은 집에다 한 번쯤은 사고 있을 만하네요.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막 비 피해가 심한 데는 엄청 심해요. 그쪽 지역들은 다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신희님 오래간만이네요. 네. 김신희님 오래간만에 들어오셨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9월 6일, 7일, 문경. 네. 다 시간 빼셔서 오시면 됩니다. 내 인생을 40, 50
60일에도 70일에도 뒤 엎어버릴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쵸? 네.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